안녕하십니까. 캐나다 가자입니다. 오늘 타임즈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모델로 나온다는 뉴스 그 내용을 봤습니다. 간단하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타임즈지의 표지 모델이 되는 것이 일설에는 문재인 정부가 로비를 해서 타임즈 일면에 기사를 좀 내달라 이래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타임즈지에서 오케이 했어요. 해가지고 했는데 그 타임즈 기자들이 그 기사를 내면서 엿먹어라. 자연스럽게 내가 성공하고 세계적 이슈에 한 중간에 섰을 때 인터뷰 요청을 오면 그때 표지모델도 될 수 있고 업적을 이룰 수 있는데, 지금 각 언론에 아시죠? 문재인이가 인터뷰했는 거를 타임즈 기자가 전부 반대로 반박하는 거 같이 실었습니다. 특히 김정은이가 어떻게 김정은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는가요? 이 문재인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개 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역사성의 부정입니다.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받는 것도 역사고, 구한말에 수구 개화파 이런 싸움 일어나도 역사고, 또 영정조시 때 문화의 꽃을 피워온 것도 역사고,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치욕을 당한 것도 역사고, 그 이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, 또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이 정권을 잡고, 또 5.16 혁명으로 박정희가 18년 정권을 잡고, 또 전두환이가 12.12 사태로 해서 7년을 잡고, 노태우가 직선을 해서 또 5년을 잡고, 또 김영삼이가 노태우하고 손잡고 5년을 잡고. 이게 뭐냐면 역사입니다. 잘됐든 못됐든 역사입니다. 그렇게 역사는 흘러왔고, 또 그 바톤을 문재인이가 받은 거예요. 맞지 않습니까? 그럼 문재인이가 뭘 부정하느냐면 과거 역사성을 부정하는 겁니다. 박근혜 정부도 적폐요, 이명박도 적폐요, 이승만 정권도 적폐요, 친일 청산했던 적폐요, 박정희도 5.16 혁명으로 18년 집권한 독재요, 다 부정을 해요. 그러면 부정 안 하는 대통령 시기가 노무현하고 김영삼, 김대중 3기밖에 없어요. 근데 70년이야. 근데 70년 지나고 난 뒤에, 6.25 사변 이후에 71년입니까? 70년 지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잘 살아요. 대한민국 엄청 잘 산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런데 그러면
문재인이가 지가 진짜 역사성을 부정하면 문재인은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권을 해야 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해야 그게 명분이 되는 거죠. 코로나 방역 뭐 잘했다 하는데 코로나 그거 다 박정희 대통령, 박정희 정권, 전두환 정권, 또 노태우 정권, 김영삼 정권, 김대중 정권 다 발판을 해놨는 거고, 김대중 대통령 또 한미 동맹도 굳건히 했고, 또 국제 외교에서 뭐 김영삼 정부, 김대중 정부 다 잘했어요. 노무현 대통령도 다 잘했어요. 그런데 지금 마지막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 5년째 대통령이 나오는 이 문재인은 이룩한 게 없어. 실험만 한 거야. 실험만. 왜? 열등의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. 자기가 운동권 세력이고 운동권들이 젊은 나이에 30년 40년 전에 데모를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비판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집권하고도 그거를 과거에 그거를 투쟁하는 거예요. 과거의 역사를 갖고 투쟁하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참 심각한 정권입니다. 뭐 국민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산림녹화 박정희가 엄청 잘 해놨죠. 지금 태양열 한다고 그 나무 베고 전지판 올려놓으면 그 산사태 다 나요. 원자력 없애면 전기세 엄청 올라갑니다. 전기를 뭐 신인균 대표가 하는 군사 그거 보니까 중국에서 전기를 사온대, 원자력.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전기를 사오고. 그 발상 자체가 박정희가 제일 강조한 게 자력갱생, 자주국방. 예?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자.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수출 주도에 경제 성장을 이렇게 했고 세계 교육 10대 교육과에 들어가는 이 나라가 에너지를 외세에 의존한다. 매국노죠.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가 되는 거요. 맞지 않습니까? 이완노일 때는 우리가 인구도 적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4천 몇만 명이 살고 있고 그 부라는 게 축적했던 부가 세계적인 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 가도 여행하고 가도 옛날에 우리 해외여행 할 때 외화 아껴라는 말을 했어요. 지금 정부가 뭐 해외 가서 뭐 외화 아껴라는 말 합니까? 그 세금에 그 관세에 적용되지 않는 거는 다 뭐 그 사오지 말라는 말도 안 해요.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완용 시대 때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 때 나라 팔아먹는 거고, 이거는 그 나라 팔아먹는 것도 정도죠. 그냥 뭐 못 사는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했는 거나, 지금 이 4천 몇만 명의 지금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, 한반도가 진짜 통일 이후에 어떤 우리 민족이 웅비할 그런 상태에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. 야당이도 그렇고 국민들 여러분도 참 내가 보니까 진짜 슬픕니다. 어떻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내가 조국이, 난 조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해. 그렇지만 법원을 믿어야지, 검찰을 믿어야지. 검찰이 기소하고 또 법원이 이 사람은 구속이다, 조국 그 여자 부인은 정경심인가 뭐 구속되는, 이거는 우리가 그 사회 계약이죠. 우리 내의 계약이죠. 그걸 인정해야죠.
근데 이네들이 한명석이 총리 법원 판결 잘못했다고 대래 막 바꾸려 하면서, 근데 이 박근혜도 그 다른 박근혜 지지자들이 불법 탈인하고 계속 바꾸려 하잖아요. 그럼 뭐냐? 이 박근혜는 까무서 가 있어야 되는 거고. 왜?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. 지지자들의 관계가 없이 법원을 믿어야 되지. 그리고 그러면 또 조국이 부인 마누라 정경심이 까무서 가는 것도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죠. 내 인태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까무서 가면 잘못된 판결이고, 내가 싫어하는 박근혜가 까먹어 가는 거는 잘된 일이고. 그럼 뭐 법원을 이중으로 믿는다는 거야? 뭐냐? 조국에 대해서 지지고 뭐고 간에 조국의 시각하고 해놨는데, 조국이 사법고시 못했잖아요. 안 했을 수도 있고, 어찌 어쨌든 간에, 아니, 그 정도의 야망이 있는 사람이 사법고시 안 하려고 했겠어요? 자신이 없었겠죠. 그럼 뭐냐? 우리 공동체에 법으로 말해야죠. 맞죠?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. 그리고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으면 그건 구태타죠. 박근혜 까먹어서 가 있는 거, 그거 뒤엎을 수 없어요.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. 정경심이 까먹어서 가는 거 뒤집을 수 없어요. 조국이 기소되는 거 그 뒤집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뭐냐? 문재인 정권의 최고의 최악이 된 이유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조국과 임종석입니다. 문재인은 정신이 올락갈락하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의 어떤 대북 지원이라든지 임종석의 어떤 그 비서실장 2년 하면서 완전히 그 의식화가 된 거죠. 문재인은 그 전에 의식화가 되지 않았어요.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의식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주위의 참모들에게 의식과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. 대통령이. 그렇게 있어요. 중심. 그럼 두 번째 조국이라는 사람.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, 조국이 스펙과 저는 서울대 교수가 못 된다는 거예요. 뭐 강용석을 내가 좋아한다 어떠다 떠나서, 그래도 최소한도 서울대 법대 교수 정도 하려면 버클리 법대 박사, 안 그러면 하버드 대학 박사 정도 돼야 이게 서울대 교수, 법대 교수가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유창한 영어를 해야 되고, 그 막말로 그 국제 변호사 정도의 영어 정도 할 수 있는,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 안 했더라도 그래야 되는데, 그 강용석이가 하는 말은, 조국이는 그 박사 과정을 우리가 그 캐나다나 외국의 박사 과정, 그 문과나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뭐 4, 5년 하지만 뭐 이쪽 문과 쪽이나 뭐 법학 쪽에는 뭐 기간은 3년이지만 3년 만에 딱 반 사람이 잘 없어요. 4년, 5년 걸리는 게 많습니다. 근데 조국이 언제 미국 가서 4, 5년 박사과정을 했냐 이게야. 나는 그걸 들어본 적 없어요. 이력서도 그런 거 없어요. 그 2년인가 와서 했다는, 그 2년 만에 박사를 받았다는. 그게 PhD인데, PhD 필라소피 오브 닥터 맞죠? 이게 그게 정식적인 로어의 박사냐, 법학 박사냐. 그러니까 울산대 교수하는 사람이 서울대 교수가 된다는, 그 울산대를 그 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이 한 대학에 그 지방대학 교수가 되면 사실 지방대학에서 그냥 뼈를 묻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진짜 뛰어나지 않는 사람에는.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
누구한테 망했냐? 문재인은 두 사람에게 망했습니다. 임종석과 조국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. 그런데 박근혜가 왜 무너졌냐? 박근혜가 뭡니까 그 여자 응? 기억도 안 나네, 이제 하도 오래돼가. 그 여자를 최순실을 주위에 뒀기 때문에 박근혜가 망한 거예요. 왜? 최순실이 그만한 뭐 어떤 그 부정부패는 했지만 국정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지만, 왜? 주위에 박근혜를 만든 사람들이 그런 최순실 같은 애를 옆에 두니까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잖아요. 이게 뭐야? 저런 애를 왜 옆에 뒀지? 그리고 박근혜가 그 근무태만적인 부분도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. 하여튼 뭐 하도 얘들이 그 탄핵할 때 그런 연배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고, 그래서 박근혜가 망하고 뭐 최순실이 잘못된 거죠.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 놓은 사람들을 그 밥 한 그릇 안 사주고, 청와대 초청이라도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공유했으면 그 초창기에 다들 불러서 밥이라도, 자리는 안 줘도 밥이라도 하면서 고생하셔서 라고 치하해야 되죠. 이 박근혜 그런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. 그리고 그 유승민 같은 사람이 좁쌀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박근혜 밑에서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보니까 집권하고 나니까 장관 자리 하나 안 주거든. 김문수에도 장관 자리 안 주거든. 에라씨 디어프자 이런 거 안 거예요. 그래가 뭐 박근혜 탄핵됐던 거죠. 근데 문재인도 똑같아요. 문재인은 그걸 삼아, 반면 그걸 삼아 미친놈이다. 어떻게든 나를 지지해놓는 놈 무조건 막 꼽아 넣는 거야. 아무데나 막 꼽아 넣는 거야. 왜? 박근혜를 꼴을 나지 않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나라가 되겠어요. 박근혜는 그래도 능력 있는 놈을 꼽아 넣으려 하고, 그래도 지원해준 사람들 뭐 다 꼽아 넣는가 이랬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가 정신병자라니까. 그러니까 박근혜는 최순실 때 망하고, 응? 또 문재인은 임종석 조국 때문에 망했고, 그럼 그 앞에 이명박이는 사실 이명박이 똑똑한 사람이에요. 왜? 이명박 벌써 알고 있었어요. 이제 대한민국가 이 정도 됐으면 자기가 뭐 엄청 열심히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, 또 열심히 안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, 그냥 하나의 국가 원수로서 그냥 외교에 좀 하고, 그 내치에 좀 어떤 이렇게 통괄적으로 어떤 그 조정해주고 이런 걸 아는 거야. 이명박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현실적인 대통령이었을 거야. 근데 이명박 이전에 누구냐? 그 노무현 대통령은 심했죠. 왜? 노무현 대통령이 왜 망했냐면 돈이 없어.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유지하려면 좀 금전적인 돈이 좀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거야. 재벌인데 삼성한테 뭐 600억 받았죠. 이어차이는 800억 받았죠. 뭐 선거 다 숙보고 나니까 없으니까 이게 뭐 해야 되는데 바다 이야기를 들라는 거야. 바다 이야기. 일본 빠진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노무현은 왜 망했느냐? 노무현은 자기 밑에 똑똑한 놈이 없었어. 노무현만큼 똑똑한 놈이 없었단 말이에요. 고등학교가 안 나는 노무현 밑에 똑똑한 놈이 없어. 이 사람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. 노무현이 죽으면 문재인도 책임이 엄청나게 커요. 왜? 외로운 자야. 외로운 자였어. 노무현, 김대중은 뭐 워낙 정치를 이게 잘했죠. 왜냐면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고 주위 관리를 잘했죠. 적재조사에 수많은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. 김영삼도 그런 스타일이에요.
그러니까 보면 뭐 김정일 씨가 그래도 측근은 좋은 측근들이 많았어요. 한강옥, 뭐 한화갑 이런 사람 많이 있어가 그렇게 말년이 그렇게 나쁘게 안 됐죠. 김영삼 같은 경우도 뭐 그 옛날 그 우리 뭐 김영삼, 김대중이가 그 진보가 아니고 그냥 보수, 중도 보수입니다. 김대중도 중도 보수 정치죠, 그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노무현가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중도 보수 정당이었는데 그거를 탈당하면서 우리 열린 우리당인가 뭐 예? 우리당 하면서 이게 좌빨들이 침략하고 이러면서 얘들이 진보로 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사성. 그렇지만 이 한 나라를 그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수도 하고 이명박 정부도 우리가 비판하고 또 저도 뭐 김영삼 정부, 김대중 정부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도 비판해요. 그렇지만 비판은 비판이지만 역사성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. 역사로 그냥 흘러왔다는 거죠.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?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대가 있잖아요. 대가.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그다음 할아버지가 뭐 그 판사하다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뭐 그 뭐야 생원하다가 또 우리 할아버지가 또 뭐 진사하다가 또 우리 할아버지는 망해가 뭐 농사 짓다가 뭐 일제시대 또 이래다가 뭐 만주로 도망갔다가 또 거지돼 왔다. 역사성. 그걸 유산을 받은 거예요. 그 문재인은 뭘 모르냐면 청와대에 가면 그 역대 대통령의 사진 다 붙어 있을 겁니다. 난 청와대 안 가봤는데 그 언론에 보면 청와대 안에 그 역대 대통령 사진 다 붙어 있어요. 그건 어느 나라도 다 있어요. 그럼 뭐냐? 문재인가 대통령 되고 청와대 딱 들어가면 역대 대통령을 존경해야지. 겸손한 마음으로. 저 사람이 독재자지만 저 사람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런 겸허한 마음이 없고 저것들은 다 그거야. 적폐야. 진정으로 적폐가 누가 되었냐면 적폐청산한다는 문재인가 적폐가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부채 그 1900 건국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뭐 박정희 뭐 이명박 뭐 김영삼 정부 다 박근혜 정부까지의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100이면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그 70년 동안 부채의 반 이상 3분의 1을 4년 동안 부채를 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치인데 어떻게 추정치를 알지만 또 내부로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좀 더 적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70년 부채의 3분의 1만 돼도 반만 돼도 3분의 1만 돼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그 부채의 반 이상의 부채를 짓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김영삼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들이 국가 부채가 만약에 100억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50억을 빚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70년 동안 빚진 거에 반 이상을 한 방에 몰아넣었다는 거죠. 이게 적폐지. 지가 적폐된 거야. 국민 여러분 좀 기다려보세요. 전기세 어떻게 되는 거예요. 서울시의 그 찬란한 여름 전기 많이 하죠. 겨울 가게마다 히터 막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이렇죠. 그리고 뭐 여름에 솔직히 말하고 전기 부족해가 우리나라 조금 힘들잖아요. 근데 지금 문제가 없었어요. 보죠. 국민님 여기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하는 사람들
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. 그리고 돈 뭐 20몇만 원, 25만 원,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 준다 하죠. 그거 10년 내로 따따블로 토해내야 돼요. 또 코로나 방역 잘 되죠. 제가 캐나다 살거든요. 성인 남성의 그리고 이 국민 전체 70%가 다 주사 다 맞았어요. 캐나다 지금 BC주는 7월 1일부터 정상으로 돌아갑니다. 알바타주도 정상에 돌아갑니다. 온타리오주가 지금 좀 늦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캐나다에 지금 BC주 같으면 엄청 사람은 뭐 적다 하지만 큰 땅입니다. 그 큰 땅에 이제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, 하루에 한 명.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. 독감 죽는 것도 못. 근데 문제이고 뭐 잘했는데? 그 타임지지에 사진만 내놓으면 잘. 국민들 뭐 개대지로 하는 거죠. 그냥 뭐 타임지지에 우리 대통령이다. 그래서 참 슬픕니다. 보기도 싫습니다. 그래도 박근혜도 보기 싫었는데 저는 뭐 항상 대통령만 욕하는 사람이에요. 나는 문재인도 욕했지만 그 전에 박근혜도 욕했고 또 박근혜 집권 시에 박근혜 욕했고 또 이명박 집권 시에 이명박 욕했고 또 이명박 전에 노무현가 집권했을 때 노무현 욕했고 김대중이 집권했을 때 김대중 욕했고 김영삼이 집권했을 때 김영삼이 욕했고 전두환이 집권했을 때 전두환이 집권했을 때 전두환도 욕했어요. 왜? 감시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국민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권력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그 유튜브에 그냥 막 나오니까 그냥 그 것만 보고 정보하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에서 정보 분석해야 됩니다. 이게 정보가 가짜 정보인지 진짜 정보인지를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.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가면 거지 됩니다. 그 최고의 그 본보기가 북한 아닙니까? 북한에 70년 동안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 70년 동안. 그거 모르고 있어요. 지금 70년도 살면서. 문재인 거짓말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. 이게 정권 끝나면 다 밝혀집니다. 그리고 그 정권 뒤설거지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?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. 문재인 왜 10개월 남은데 10개월 빨리 박근혜 빨리 조기 퇴진했죠. 다행히다. 문재인 또 스스로 조기 퇴진하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.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하고 거국 내각 구성하고 막 퇴진하고 그래서 그 내년에 정계 개편 하든지 해서 그 새로운 대통령 뽑아 해야 되고 문재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. 하시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나 지금 국무총리나 안 그러면 그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모든 전 분야에 뭐 이게 혁명정부가 누가 해야 돼요? 광화문 집회하지 말고 밀고 나가세요. 청와대로 돌진해야 됩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전기 없는 나라 상상해보세요. 곧 전기값이 금값이 될 것입니다. 금값, 더 금의 금값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타도해야 됩니다. 타도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그 정책을 바꾸도록 국민 압력을 넣던가. 오늘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